오늘은 향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종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이 추세 전환돼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점이고 추세 전환돼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은 사실 거의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이제 내용을 다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내려와서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하는데, 제가 1차 목표 타겟은 여기 전고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마음 안에는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가장 지금 얘기가 많이 되는 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뉴스보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나스닥 파란색, 그 다음에 이제 10년 마이너스 2년, 그 다음에 10년 마이너스 3개월, 이렇게 세 가지 차트를 뽑아놓은 건데요. 얘네가 어떤 패턴을 보이냐면, 늘려서 볼게요. 이렇게. 이때가 IT 버블 때였거든요. IT 버블 때는 10년 마이너스 2년인 이 빨간색이 저점, 이렇게 스프레드가 역전됐을 때 10년 마이너스 2년이 밑으로, 제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조금 지나서 나스닥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등이 약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밀려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10년 마이너스 2년이 마이너스 찍자마자 사실은 조금 지나서 정점을 찍은 거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일정 부분 이제 마이너스를 찍었으니까 실제로 이게 정점 아니야? 여기가 정점 아니야? 혹은 지금 조금 있다가 찍는 게 정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 때를 잘 보면요, 그때는 여기 보시면 10년 마이너스 2년하고 10년 마이너스 3개월 두 개 다 마이너스를 뚫고 내려왔다가 플러스로 터닝한 뒤에서 정점이 찍혔거든요. 그리고 이런 패턴은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두 개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들려 올라가면서 정점을 찍었죠. 이건 그 이전에도 그렇습니다. 90년대도 보면 여기 보시면 두 개가 다 마이너스를 찍고 올라가는 과정 중에 여기서 정점을 찍었죠. 그 뒤에 이제 한참 올라가서 여기서 다시 재차 정점을 찍었는데, 좀 늘려보면 왼쪽 정점, 여기가 정점이죠. 뚫려 내려왔다 올라가는 요 정점. 지금은 어떤 게 다른 거냐? 지금은 보시면 과거 같은 패턴을 보면 이거는 세 개입니다. 파란 게 10년 마이너스 2년, 그 다음에 그 빨간색은 10년 마이너스 1개월, 그 다음에 이게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에요. 대부분 다 동일한 패턴대로 내려오고 동일한 패턴대로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 패턴이 두 개는 내려가지만 하나는 올라오고 있죠.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의 이유는 이제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이게 그 연준 기준금리, 그 다음에 3개월 국채수익률, 그 다음에 1년 국채수익률, 2년 국채수익률, 10년 국채수익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좀 벌어졌죠. 통상적으로 여기 보시면 요 세 개의 금리, 요 파란 게, 요 하늘색, 요게 10년 국채수익률입니다. 그거 밑에는 2년, 1년, 3개월 기준금리겠죠. 이거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게 3개월이거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연두색이 2년, 그 다음에 보라색이 10년, 2년이에요. 그러니까 연두색이 1년, 이 보라색이 2년, 이게 10년이거든요. 이게 3개월이고. 너무 벌어진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이유는 이미 설명드렸지만 기준금리가 너무 빨리, 그러니까 너무 늦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그러니까 시장금리는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준금리는 늦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이유는 이거 보시면 이게 물가상승률입니다. 이게 물가상승률이거든요. 이게 소비자 물가상승률인데 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시장에서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1년, 2년, 10년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 이 3개월 국채 수익률은 기준금리하고 맞붙어서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는 거예요, 속도가. 그것 때문에 3개월 마이너스 10년 스프레드는 윗방향으로 올라가고 있고, 10년 마이너스 2년하고 요거 밑에 겁니다. 10년 마이너스 1년 스프레드는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다만 10년 마이너스 2년 스프레드가 내려왔다고 해서 이게 위험한 거냐? 아닙니다. 이거 보면 10년 마이너스 1년 스프레드는 상대적으로 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드 커브를 놓고 보면 일드 커브가 플랫화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자로 쭉 쓰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금 3개월, 뭐 1년, 3개월, 뭐 6개월, 9개월, 1년, 2년, 그 다음에 10년 이렇게 옆으로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드 커브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는 안 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붕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10년 마이너스 2년만 보고 야 이거 경기 수축 붕괴야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너무 빠른 판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너무 높으니까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으니까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이거 물가 상승률이고,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하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해요. 이거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5년, 10년, 20년, 30년 국채에 인플레이션을 적용해서 실질 수익률을 뽑아낸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적용된 채권 수익률입니다. 근데 좀 확대해 볼까요? 통상적으로 경기가 정점 부근에 가면 이렇게 물가 상승률 적용한 채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일정 수준의 위에 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권역에 있습니다. 물가 적용한 채권 투자 수익률이. 그러니까 채권 투자를 하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 상황이에요. 물가가 높아서 경기에 하방 압력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채권을 투자처로 채권을 선택한다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단 하나, 30년 이상 채권, 이거 보라색이 30년 이상이거든요. 30년 채권 정도 돼야 지금 플러스 영역이 살짝 올라왔고, 20년, 10년, 5년은 채권 투자하면 지금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권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채권 투자가 위험성, 경기에 약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면 주식을 선택하지 않고 대안으로 채권을 선택하는 게 투자 매력이 있느냐? 투자 매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주식시장에서 다 몰려나갈 이유가 없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이렇게 물가를 적용한 채권이 일정 수준 이익의 구조에 있다면 주식을 던지고 일로 나가도 될 만한 이유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투자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권이 지금.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다 몰려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안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채권이 투자 매력도가 없어서 다른 쪽 주식도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안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금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의 해지에 대한 개념도 존재하고 자산 가치를 유지한다는 개념도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은 지난번 우크라이나 침공 때 잠깐 반짝했다가 추세를 못 들고 있죠. 결과적으로 아직 주식 매력도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주식 투자 매력도가. 그래서 주식이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너무 주식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전체 투자자들의 심리는 그렇게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아직은 금리가 3개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금리가 이제 이제서 0.25포인트 올랐는데 이전에 언제까지 올라갔냐면 2.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추구 전략 하면서 2.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베스팅닷컴에 나중에 연준이 한 5월쯤 되면 5월 연준이 0.75에서 1.0%까지 올릴 거라고 하는 게 거의 8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0.25에서 0.5잖아요. 0.7에서 1.0 간다는 얘기는 0.5의 빅스텝을 간다는 뜻이거든요. 거의 확실시 시장에서 보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좀 더 봐서 작년 2월께가 되면, 작년 2월이죠. 아니, 내년 2월께를 보면 여기 보시면 2에서 2.25가 37, 그 다음에 2.25에서 2.5 가는 게 56%, 거의 60% 가까운, 절반이 넘는 수준이 직전, 여기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직전에 있었던 요 레벨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연준이. 그러니까 내년 2월께가 되면 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올라갔었던 기준금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수준에 온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빨리 기준금리가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지금 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낮은 수준에 있었던 이 3개월 국채 수익률이 빠른 속도로 위로 붙게 될 겁니다. 쭉 올라가면서. 2.5면은 여기 있는 지금 현재 10년 국채 수익률이 있는 수준까지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10년 국채 수익률이 멈춰 있겠느냐?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요걸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과거에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간 게 CPI 지수거든요.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연두색이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잘 보시면 10년 국채 수익률 정점 부근하고 CPI 정점 부근의 언저리가 일정 부분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여기 이렇게 높은 상황에 와 있는데 얘는 여기 한 2.5%대에 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갭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물가 상승률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곤두박질 치면서 내려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국채 수익률이 위로 따라 올라가는 패턴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직전에 있었던 이 고점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회귀해 보면 이게
좀 헷갈리시겠지만 이 하늘색이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색 요게 3개월 국채 수익률인데 얘가 쭉 내년 2월달 되면 여기 가서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10년 국채 수익률은 또 위로 쭉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일정 부분. 뭐 때문에?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러면 이때도 사실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안 되고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안 되고 스프레드가 계속 내려오는 과정을 거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상황이. 근데 제 예측과 틀리게 10년 국채 수익률이 상대로 CPI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요 언저리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때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겠죠. 내년도 2월께가 되면. 근데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우리가 한번 봤지만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뒤에 정점을 만드는 패턴도 있지만 IT 버블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자마자 거의 곧바로 정점을 만든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장단기 금리 역전하고 바닥까지 찍고 올라가서 다시 플러스로 터닝한 다음에 정점을 맞았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IT 버블 때처럼 맞을지 정점이 혹은 글로벌 금리 때처럼 정점을 칠지 이걸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측한 것 중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를 않고 물가를 따라가서 여기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굉장히 빨리 줘서 내년 2월 달에 실제로 마주쳐가지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패턴을 보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얘가 다 내려와서 여기 붙는다는 뜻이죠. 세 개가 다. 그런데 이 시기에 과거처럼 좀 빠르게 IT 버블 때처럼 정점을 만들면 내년 초반에 이르면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이거는 그때 상황에 가서 판단해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정점에 가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됐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단 첫 번째. 하지만 빠르면 제가 내년 이맘때쯤 정점을 찍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IT 버블과 같은 패턴이 만들어지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패턴보다는 이 뒤에 올라가면서 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초는 아니고 여름이나 가을께 되면서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요 전에 찍었던 동영상 도이치뱅크에서 내년 4분기쯤에 정점을 경기가 수축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하고 맞물려서 그 시기에 내년 가을이나 요때쯤에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실제로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빠르면 내년 초 아니면 내년 가을께 좀 길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상황이 계속 진척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이 계속 살아있긴 하지만 이 뒤에 걸 볼까요? 오펙이 조금 생산량을 늘려서 조금 찔끔 늘려봐야 뭐 40만 배럴, 43만 배럴, 3만 배럴 늘렸고 하루. 그 다음에 미국하고 그 다음에 그 IEA에서 그 전부 다 비축률을 방출하면서 일단 유가는 일정 부분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곡물은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좀 없거든요. 이거는 러시아를 제재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러시아는 오히려 자기네가 수출 안 한다고 얘기를 해대고 있는데 곡물은 이미 난리를 치고 있고 곡물 재배나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 쪽이 일단 기후 조건이 좀 안 맞아서 좋지 않아서 그 작물이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곡물 쪽에서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 끌고 가게 될 거고 이게 단기간에 풀리지를 못하고 러시아가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될 거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보도가 올라오고 있어서 실제로는 이번 경기 수축 국면이 되기 전에 이 후반부 경기 확장 국면은 계속 인플레이션 압박을 달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여기 있는 이제 물가 상승률 있죠. 얘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곤두박질 쳐서 내려오지는 않고 내려오더라도 천천히 내려올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10년 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빠르면 내년 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 상황이 좀 느슨해지면서 아주 긍정적인 상황으로 놓고 보면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 상반기쯤에 정점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자, 지금까지 본 거는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하고 그게 채권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만 본 거예요. 그러면 사실 경기 사이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용 측면이 사실 그 실물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고용 측면을 놓고 보면 자주 보여드리는 거지만 이 파란색 요게 일자리 창출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경제활동 인구수예요. 경제 참여 인구수. 그런데 경제 참여 인구수가 쭉 올라가고 있고 일자리 창출도 아직 패턴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면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서 파란 거고 실업률이 빨간 건데 실업률은 뭐 3.6으로 제일 저점을 찍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서도 바닥에서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20만 건 깨져서 밑에 있으니까 실업률은 3.6이고 이 정도면 상당히 매력적인 건데 그냥 이렇게만 놓고 보면 매력적이지 않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붙이면 여기 앞에 보면 만약에 그 경제활동 인구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률이 내려가고 있으면 그거는 꼭 좋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경제활동 인구 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실업이 몇 %나 되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그런 상황에서 실업률이 늘어나면 요거는 총 분모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의 약간 오류나 이런 것 때문에 착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실 통계상.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과정 중에서 실업률이 내려오고 있다는 뜻은 결과적으로는 분모가 늘어나고 있는데 분자에 있는 그 숫자 중에 실업 숫자가 준다는 뜻이거든요. 살짝. 그런 쪽에서 놓고 보면 지금 미국 경제활동은 큰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 고용 부분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BLS 데이터인데 미국에 전 영역에서 다 골고루 이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영역은 없고 플러스가 대부분의 영역에 있고 지난번에 그 데이터 보여드렸죠. 소규모, 중기업, 대기업 모두 다 고용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래서 미국 고용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거나 이래야 될 이유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는 있는데 붕괴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또 한 가지 향후에 주식시장의 그런 떠받침의 강도, 경제가 돌아가는 뭐 이 얘기는 계속 드렸죠. 오미크론 상황이 완전히 직전 2년간 달라가지고 봄, 여름, 가을 뭐 이럴 때 사람들의 활동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러면 이게 주식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말씀드렸고 그거 이외에 이제 그거하고 또 관련해서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시카고의 국가활동지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걸 좀 확대해 볼게요. 경기 수축 국면이 여기 보면 이게 CFNAI라고 약자를 쓰거든요. 걔가 윗단에 있다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정점을 맞아요. 주가가. 같이 내려오죠. 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 중에 CFNAI도 내려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노이즈가 있긴 한데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와요. 그리고 이 직전도 보면 여기 좀 확대해 볼까요? 여기가 너무 커서 그런데 잠시만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도 잘 보시면 약간 밑단에 마이너스 단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2019년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들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더니 조금 지나서 마이너스 단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이제 겨우 맞췄습니다. 여기 윗단에 살짝 있다가 마이너스 단으로 살짝 내려와서 좀 커지죠. 폭이. 이런 상황이었고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떠냐? 지금 상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윗단에서 놀고 있죠. 여기가 제로단인데 이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PMI 지수를 계속 보여드리면서 이게 50단 이쪽에 있다라고 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물경제에서 움직임이 지금 크게 경기 수축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 또 한 가지 다만 이거 애틀란타 연준이거든요. 애틀란타 연준에서 경제지표가 계속 나오는 걸 가지고 이제 이거 1분기 경제지표, 경제성장률을 이제 따져보는 거거든요. 근데 1분기 경제성장률을 보면 이게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진 않아요. 이게 쭉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약할 거다. 그래서 주식의 반등은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세진 않을 거라고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오미크론 상황이 해제된 그 상황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강도에 따라서 주가의 탄력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식시장을 떠받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이건 팩셋의 기사인데 4월 1일자 기사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약간 좀 더 낮은 EPS가 1분기에 만들어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0.7% 정도 낮췄어요.
예측치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여기 나오죠. 실제로 뭐 52.21달러였는데 그걸 한 51.83달러로 이렇게 약간 낮췄거든요. 이건 1분기 쪽이고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1분기는 이거, 그 다음에 2분기가 여기 증가, 3분기 증가, 4분기 증가. 요때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 이 실제로 향후 이익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게 점점점 증가 쪽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걱정이 아직은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기업 실적 말고 요거는 얄딘 리서치인데 이 바이백이라고 하는 요소가 주식을 떠받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건 연율입니다. 이제 분기당으로 측정한 걸 연으로 환산한 건데, 여기 보시면 4분기가 굉장히 높았죠. 이게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투데이 기사고 3월 28일자 기사입니다. 김서영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자사주 매입이 사상 최대 규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2022년도 1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 골드만삭스는 올 들어 맞네요. S&P 500 지수, 러셀 3000 지수의 자사주 매입 기호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라고 나왔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사주 매입이. 근데 이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골드만삭스 마이클 보리스 구조화 자산 책임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난 수년간 볼 수 없었던 자사주 매입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시장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내달부터, 이거 4월이죠. 자사주 매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계속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 방어들을 계속 하고 있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왜 이걸 하느냐? 미국의 CEO들은 그 주가하고도 자기 그 급여하고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기가 그 주가를 떠받치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사실 이게 미국 시장에 팽배해지고 있는 현재 패턴이고, 그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역사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제 생각은 어떠냐? 일단은 요번 경기가 최소한 올해 안에는 계속 그 인플레이션 압력을 달고 살 겁니다. 계속. 그 보도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거기에 식량 위기나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게 될 거고, 에너지 관련된 얘기도 계속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다 지났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우리가 흘러가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기업 실적이나 가계 소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겠지만 경기 수축까지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1차적으로 사실 제롬 파월 연준의장 때문에 한번 세차게 내려왔다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제가 QT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조정이 더 있을 거라는 얘기는 계속 드렸었죠. 여기서 이제 QTA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기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더 찍은 거고, 조정받고 지금 QTA가 이제 나오니까 조정이 시작됐죠. 여기서 한번 조정하고 나면 이게 아마 요번 이 조정, 추구 전략으로 인한 조정의 마지막 조정일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더 상황이 최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화학전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대규모로 이미 제재나 공세를 피고 있거든요, 서방에서. 추가적 제재나 공세를 할 게 없습니다, 사실 거의. 물론 유럽에서 석유를 완전히 끊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온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예를 들면 나토하고 다시 붙어가지고 나토하고 러시아하고 전면전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이 바닥이 이게 마지막 바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봄, 여름, 가을 지나면서 이게 주가 계속 위로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시기에 이미 앞에서 정리해드렸던 오미크론 상황으로 그러니까 오미크론 상황이 다른 올해 같은 경우에 경제 활동력이 얼마나 빨라지느냐, 얼마나 세냐,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실제로 기업의 이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축돼서 기업의 이익이 별로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나온다면 이 주가 반등 속도가 빨라질 거고, 거기에 기업들이 바이백으로 계속 떠받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주식의 반등 속도는 빨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점을 맞을 건 언제냐, 그거는 지금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고, 다만 가장 그나마 예측이 가능한 것을 보면 이렇게 여기 스프레드를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스프레드가 전부 다
이렇게 제로점 영역으로 근접해서 전부 다가 이 제로점 밑으로 내려오는 이 시기부터 빠르면 적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오픈한 상태 하에서 실제로 고용 측면이라든가 이미 보여드렸던 고용 측면이라든가 혹은 그 PMI 지수 쪽 이런 것들 같이 맞물려서 보면서 이 주가 정점을 예측하는 그런 패턴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몰입해서 봐야 될 시기가 기준금리 올라가는 속도로 놓고 보면 내년도 상반기다. 예, 내년도 2월께. 이때 물론 이미 말씀드렸던 10년 국채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 있다라면 아직 10년 만에 3개월 국채 수익률은 장당금리가 역전이 안 돼 있겠죠. 하지만 그 시기에 임박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그런 패턴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후 한 8개월, 9개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가 잘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한번 더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좀 더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